생명에도 건강 수명이 있듯이 자산에도 건강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얼마 전에 SBS에서 했던 건데요. 보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요즘 거리에는 폐업이 붙은 빈 가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냥 비워둘 수는 없어서 보증금 없이 몇 달치 월세를 한 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를 놓겠다거나 심지어 월세를 안 받을 테니 장사만 해달라는 상가도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거리, 오가는 사람 한 명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여기저기 폐업한 상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달아 있는 5개 점포가 모두 텅텅 빈 곳도 있습니다. 이 동네 가장 목이 좋다는 자리에서 13년 동안 옷장사를 한 가게도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장사 안 돼 보긴 처음이고 너무너무 안 돼요. 오죽하면 폐업을 하려고 그래요.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하철역과 연결된 도심 지하상가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4집 건너 한 집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계속 유지하자니 마이너스고 오죽 한번 정리를 써 붙여야 했겠습니까? 서울 주요 상권인 종로와 신촌의 경우 최근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고 이태원과 명동은 30%에 육박합니다. 그냥 비워둘 수 없어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받고 계약하는 이른바 깔세를 놓겠다는 글이 관련 사이트에 하루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회사 만약에 특권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있으면 깔세를 6개월을 할지 6개월 선납을 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월세도 받지 않고 들어와 장사만 해달라는 상가들도 있지만 관리비도 버겁다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관리비만 내고 하니까 그 부분 다 이거 다 비어있으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그런 관리비만 내도 관리비를 밀려가지고 내는 상황이라 지금 심각해요. 대시도 못하고 맨날 이러고 다녀요.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자영업 위축 속에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도심 상권은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헬스장 대표님께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영업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명 중 8명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986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7%가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자료를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요. 적자가 22%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분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퍼센티지 보시면 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월가구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소득이 15.7% 정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행복 지수나 얼마 있으면 행복하냐고 느끼냐라는 걸 아마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구당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조사가 나왔었는데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버는 자영업 그 소상공인은 8.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경제 관련 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자료를 보면 그 어떤 다른 산업은 또 잘 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경제 흐름 4분면 또는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직업의 모든 그 군이 이 네 분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왼쪽 위에 분면은 직장인 분면이고요. 월급 생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사업가, 그 오른쪽 아래는 투자가 분면인데 이렇게 4개 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아래 보니까 노동소득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은 권리소득이라고 써 있어요. 이 노동소득이라는 거는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영업도 나의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95%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권리소득은 어떤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래서 권리를 통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그런 소득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는 사업가와 투자가라고 하고 전 세계 5%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소득의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국면에서 가고 싶은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인생의 유형이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타입 1부터 타입 5가 있는데요. 타입 1은 돈은 많은데 시간은 없으신 분들, 뭐 전문직, 뭐 의사나 변호사, 뭐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사업가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타입 2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으신 분들, 실업자나 뭐 이런 분들 말씀할 수 있고요. 타입 3, 좀 아이러니한데 직장인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직장인들 물어보면 뭐 하자 그러면 나 돈 없어. 놀러 가자 그러면 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직장인 분들. 그리고 타입 4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요. 노화, 질병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타입 4는 보통 타입 1에 있던 분들이 은퇴하시면 타입 4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타입 5라는 또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과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나의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능력, 또 마음, 그런 봉사, 요거 모든 거를 갖출 수 있는 타입 5의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받던 권리소득을 받는 삶, 또는 내가 노동으로 나의 시간과 돈을 바꿔서 사는 그런 삶, 아니면 타입 5 대 타입 1, 2, 3, 4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이 권리소득으로 사는 삶, 그리고 타입 5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소득, 자기 사업,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거나 또 일로부터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것부터의 은퇴, 그리고 빚이 아닌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나이표예요. 20살부터 한 120살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통 100세 또는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아마 연한이 그 120세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45살이어서 45살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살 날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살 날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 5년이 남았어도 앞으로 살 날을 더 준비해야 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의학도 많이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쉽게 죽게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는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나의 경제력이 얼만큼 그만큼 뒷받침 되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예측이라는 책에 조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계 석학 8인에게 인류를 묻다. 앞으로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발 하라리하고 린다 그랜튼이란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유발 하라리, 이분은 그 유명한 역사학자시죠. 그래서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지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인가 거기서 막 역사학
교수로 아마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2050년이죠. 2050년에 극적으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이제 책에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이 연구를 하고 학자로서 조금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여기 무용 계급이라는 거는 usel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쓸모없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계급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세상이 천천히 변할 때는 일자리의 영역이 넓었다라고 해요.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 벌고 또 그 다음으로 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에까지도 일자리가 주어지지만 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안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해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에도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린다 해밀턴 그레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형자산 만들기. 이런 변형자산 만들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뉴스킨 사업을 하면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 변형자산이 필요한데요.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한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자산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 하고 여가는 은퇴 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해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맞벌이는 요거는 이제 좀 포인트를 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의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입니다. 한쪽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의 삶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다단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생 1모작, 2모작, 3모작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앞에 자료들을 봤는데 여러분의 자산 건강 수명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내가 노동소득으로만 돈을 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로만 돈을 벌고 있고 오늘 하루 일을 안 하면 바로 소득이 끊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투자가시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할 수 있는데 내 생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경 강사님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저희 코리아 컨벤션에서도 이렇게 강사로 초빙이 됐었는데요. 굉장히 이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많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분인데 김미경 강사님도 굉장히 위기가 있어서 무너질 뻔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것들을 디지털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회사가 조금 더 붐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직장인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이전에 이미 직장인 분명과 자영업 분면은 부자로 살 수 있는 분면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 삶이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의 형태가 바뀔 수는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는 어, 기존의 것과 다른 잘 되는 산업, 이렇게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더 잘 되는 일이 있다라고, 돈이 꺼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동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산업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디지털로 많이 변화되는 이 시기에 이 시기는 이미 빨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부자로 살기 위한 세 가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분 40초 정도 되는 강의인데 이게 영상 자체가 조금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알고 부자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필기 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부자의 조건 우선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적으세요.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라고 쓰세요. 첫 번째가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이게 한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자, 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컨텐츠 부자 그리고 트렌드 부자. 빨리 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10시 30분에 딱 끝날 거예요. 10시 35분 길어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끝나고 여러분 저기 경이로운 소문 보러 가세요. 참 나 여유 있게 살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자, 그러면 잠깐 웃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30분간 우리 되게 집중합시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세일즈 부자라고 했어요. 세일즈 부자. 자, 세일즈 부자. 자, 이 세 가지. 네, 좀 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을까 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진짜 현 시대의 조건.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도 이렇게 한 걸로 묶을 수 있고요. 컨텐츠 부자와 트렌드 부자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에는 이제 세일즈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만약에 내가 준비하거나 내가 기획하고 한다고 하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준비된 게 있는데 나는 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 배우고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이 여기에 조금 부합하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현실 점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대에, 지금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적합한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지금 차트는 뉴스킨의 비전입니다. 회사 그 비전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회 플랫폼이 사업 기회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근데 세계 최고의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비전을 내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걸 그냥 읽었을 때는 마음에 안 와닿는데 사업을 더 하고 열심히 할수록 이런 비전을 내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전의 비전은 아마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건 이뤘고 아직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전을 이렇게 바꾼 건데 이것도 현 시대에 맞고 트렌드에 맞게 또 비전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일은 아마 회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건데 제가 예고편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뉴욕 증시에도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증시, 요즘 돈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주식으로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쓸 데가 없어서 주식 투자나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브스지는 뭐 경제 잡지, 그 권위 있는 경제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 선정 사유를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두 번째가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다. 4. 매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경제지에서 그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기업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맡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